자, 이번 시간에는 왜 강남 사람이 되려고 할까? 왜 강남 사람이 되려고 할까? 유물론의 실체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과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실체적 진실. 빗장을 열고 그 허구성을 들여다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치와 명분의 허구성도 얘기했지만, 자, 그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자, 실상을 보자는 거죠. 불교에서 실상사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사찰에는 실상사가 많이 있는데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자는 것인데, 이러한 실상은 물론 관념론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불자들이 스님들이 하는 이런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대한 허상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한 타겟을 잡고 있는 거죠. 서구 사상이 지금은 지배적 사상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프로테스탄티즘 혹은 청교도라는 개척 정신 내지는 순수 기독교적 정신을 하나의 명분과 가치로 해서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메리카를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거의 한 1800만 정도가 희생이 되었다. 지금 역사는요, 누구의 입장에서 써져 있습니까? 그 아메리카 원주민 입장에서 역사는 써져 있지 않죠. 역사는 앵글로색손 미국인들 입장에서 혹은 영국인들 입장에서 적혀졌습니다. 자,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노예가 해방이 됐지만, 노예가 해방이 되기 전에는 인간도 가축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혹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포획해 오다시피 해온 노예들을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동물처럼, 닭장처럼 이렇게 배에다 싣고 아메리카로 이렇게 뭡니까 이게 데려왔죠. 그래서 가축처럼 사고 판 겁니다. 인간이 아니었죠. 인간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하나의 시각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캐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의 전쟁, 30년 전쟁에서 수십만의 인명이 살상당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수많은 인간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 애들까지 10세, 20세 묻는 애들까지 몇만 명씩 동원이 되죠. 인간은 우리가 이 실체를 들여다보면요, 역사가 써낸 허구적 얘기는 너무도 많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데, 위인전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위인입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위인일까요? 나폴레옹, 히틀러는 분명히 위인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독일에서도 그들이 히틀러를 어쩌면 가장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독일은 그들이 저질렀던 유대인 600만 명 학살
기억은 지금도 두고두고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들이 영웅일까요? 자, 영웅전에 나오는 영웅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징기스칸이 고려시대 우리 고려를 침범해서 40년 정도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은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때인데 강화도로 피난을 갔죠. 왜? 몽고군이 이 중간에 있는 바다, 이 해상전에는 약하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그들만의 안위를 챙겼던 것도 우리의 역사이다. 몽고군이 쳐들어와서 징기스칸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했던 온갖 만행, 환향녀라는 게 있죠. 환향녀, 환향, 고향으로 되돌아온 여자인데 환향녀는 이전에 소위 그 욕으로서 사용했죠. 그 몽고군에 잡혀가서 온갖 뭡니까 성적 고문을 당하고 되돌아온 여자가 환향녀인데 이것도 뭡니까 우리의 역사이다. 징기스칸이 영웅입니까?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뭡니까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요 수많은 인명을 동족을 살상한 하나의 괴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인전에다가 넣죠. 과연 위인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물론 개미들도 전쟁을 하면요 수많은 개미들이 죽어 있습니다. 인간처럼 전쟁을 하면서 참혹하게 서로를 죽였던 이런 역사도 많지가 않죠. 자, 만일에 이들이 영웅이 아니고 사륙자다 혹은 그 제노사이드의 주체였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과연 인간들은 어떻게 이 세상, 이 사회를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거죠. 진리, 선함, 가치, 정의, 평등, 평화. 역사가 그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간디가 무저항 운동, 뭡니까 비폭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인도의 성자의 역할을 했죠. 비폭력 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의 비폭력 운동은 세계적으로 아주 큰 가치를 끌어냈죠. 그런데 이 비폭력 운동이 비폭력 운동이라는 이름의 힘으로 결집되지 않았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류 역사에서 비폭력 내지는 무저항 내지는 선함을 내세워서 뭡니까 세계사에서 사라져간 민족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비폭력, 무저항, 선의지가 정답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강함의 역사, 힘의 역사, 지배의 역사이지 패배자는 역사에서 어떤 변명도 어떤 울분도 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냉철하고 냉혈하고 비극적이지만 인간 세상도 이런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혁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뭡니까? 인간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라는 것이 이 동영상들의 주제이기 때문에 가치와 명분 따지지 말고 강함, 실력, 파워, 능력 이것을 기르자 하는 것이 본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왜 강남 사람이 되려고 할까? 왜 강남 사람이 되려고 할까?
어, 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죠.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고 가진 자가 되자는 것이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 다를 게 없다고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민족, 국가, 집단들이 어떻게 되어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뭡니까?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선의지가 있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함으로써 자아의 내적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동물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어쩌면 인간 세상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뭡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남을 도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또 뭡니까? 내재해 있는 본성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만이 중요한 주제요 과제가 절대 역사상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강남 사람이 되면요, 일단 어디 사십니까? 압구정동이요. 상당히 지위와 권력 혹은 뭡니까? 재력이 있는 분인가 보다. 자, 어디 사십니까? 또 뭐 한참 문제가 됐던 이부망천이라는 얘기가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 정치인은 큰 고난을 당했죠. 고난이라기보다도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다시피 했는데요. 어떤 지역적 대비를 해서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뭡니까? 우등하지 못하다, 다소 열등하다라는 것을 자기 비하적 발언으로 한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자, 무슨 서울 주변 포천, 연천, 양평, 강화, 용인 다 좋습니다만 이런 데 땅값이 낮잖아요. 거기에 있는 3.3제곱미터 한 평이 강남의 한 평보다 훨씬 값이 쌉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면 20억, 30억 가기도 하지만 지방에는 2억, 3억도 안 간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유물론은 물질이 인간에 우선한다라는 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죠. 오히려 인간 사회의 구조는 최소의 구성인자는 물질이다. 정신까지도 물질이다. 에테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관념적 세상이 이 세상의 주도적 기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물질이었다라고 보는 하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쩌면 뭡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본주의 사회가요. 유물론은 공산주의 사회의 하나의 기본적 사유 사상이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도 유물론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주인되는 사회, 물질이 주인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물질은 욕망의 다른 표현이죠. 욕망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 물질이 되잖아요.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으로 인해서 이게 사회구조가 형성, 지배와 어쩌면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 유물론적 사상이니까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결국 강남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비단 유물론적 사상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요 본질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유물론의 얘기가 무슨 관념론, 유심론, 범신론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각,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뭐 일반적으로 유물론이라 그러면 변정법적 유물론 혹은 사적 유물론이라 그래서 막스의 사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부르주아 세상은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논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막시즘이 칼막스가 독일 사람인데 이 막시즘은 독일 사상가가 만들어냈던 사상이 왜 어쩌면 동양, 러시아는 동서양에 걸쳐 있으면 말씀을 해봤듯이 어쩌면 동양에서 모택동에서 혹은 스탈린이 이렇게 구현을 했을까라는 문제죠. 왜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 왜 서양에서 어쩌면 이 사상은 태생이 됐지만 왜 동양에서 실현이 되었을까? 굉장히 지난번에 봤더니 명분 위주의 사회, 명분을 좋아하는 명분, 가치론적인 사회. 그래서 인간은 꿈꾸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어떤 아이디얼한 꿈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치와 명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양에서 이런 사상이 실험적으로 펼쳐지지 않았을까. 아주 쉽게 말해서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이상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선한 인간, 선함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라고 본다면 이런 인간 사이에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 꿈꾸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서양에서 오히려 이 사상이 전개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회와 인간을 보는 실질은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 사회도 어쩌면 이런 왜 강남 사람이 되려고 할까? 왜 지배적 욕구, 지배적 그룹이 지속적으로 혹은 본인들의 어떤 숨은 의지로 사회적의 묵시적인 동의를 이끌어갈까? 다음에 할 한 분 주제가 있습니다만 집과 땅에 관한 문제, 집과 땅의 관념론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의 세제가 왜 잘못되어 있고 왜 이렇게 불합리한 세제, 빈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계속 임대료를 받아서 계속 재산을 재구성, 확대 재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왜 계속 지속되어야 될까 하는 문제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어떤 적시 내지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비난, 자성 이런 것들은 왜 없을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런 연장선에서 언젠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욕망하는 인간을 얘기합니다만은, 욕망하는 인간으로서 유물론의 실체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